뭘 설명해 드리면 좋을라나. 그리고 그 계량기가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수도 사업소에서 뭐 1000mm가 됐든 몇 mm가 됐든 큰 관으로 이제 옵니다. 딱 이제 뭐 광역 수도가 있다든지 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새드를 걸든 뭘 걸어서 이제 또 여기 뭐 이게 만약에 1000이라고 치고 한 500짜리로 나왔어요. 500짜리로 주 뭐 큰 길에 뭐 이렇게 또 해놨다. 그럼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또 작은 길에 이제 한 200짜리 한 200짜리 주차구간으로 쫙 갔다. 그럼 이제 뭐 골목이 있으면 여기도 골목에 이제부터 뭐 작은 뭐 서스관 40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200짜리 이거 주갈로에서도 만약에 여기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주갈로는 어디로 어떻게 갈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물세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사업소에서 그냥 무조건 밀고 있는 거고, 집에다가 이제 이 수도를 써요. 이렇게 수도를 빨대에 꽂아서 쓰는데, 이 수도량을 여기서 들어가는 양은 계산이 안 돼요. 무조건 계속 물은 돌고 있는 건데, 이 집에 이제 물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집에 물을 얼마나 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계량기를 놔줍니다. 계량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주갈로에서 들어가는 양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 물만 물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물세에는 처리하는 폐수 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수도값에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계량기로 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미니 장비에 이제 수도 일을 할 때 수탁이라고 그래요. 수탁이 뭔지 모르겠는데, 야 오늘 수탁 3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수탁이, 나는 이제 농담으로 이게 수도 부탁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도 부탁, 이 뜻은 아닌데 수탁이라고 그래요. 계량기 신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부탁? 그냥 이제 농담으로. 그러니까 수탁이라는 게 걔는 상수도 하는 사람들끼리 용어인데, 계량기를 신설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제 공장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럼 여기 물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써야 되니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수도 사업소에 얘네들이. 나 물을 쓸 테니까 계량기 놔주쇼. 그러면은 오케이, 이제 얼마 내세요. 그 파이수마다 틀려요. 13mm를 쓰냐 20mm를 쓰냐 다 파이수마다 틀린데, 우리는 공장이니까 뭐 20mm 쓰겠다 그러면 20mm 이렇게 따주고 계량기를 이렇게 놔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할 일이에요. 미니 장비가 관공서에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여기서 이제 새들을 걸어요. 새들이라고 여기 이제 관에다가,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여기 주철관에다 이렇게 딱 새들이라는 그 틀을 딱 사진 보내드릴게요. 네. 틀을 딱 걸어가지고 여기를 뚫어요. 드릴로 뚫어가지고 물 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밸브 속에서 잠궈가지고 딱 마감하면은 이제 여기다 밸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량기 놔주고 계량기 전단에다가 지수전을 하나 달아줍니다. 지수전은 이제 잠글 수 있는 거예요. 계량기로 들어가기 전 거를 잠글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씩 항상 달아요. 그래도 이제 그 상수도 사업소에서 지시사항이에요. 새들에서 지수전을 해서 이제 계량기로 놔주면, 계량기에서부터 내부선 이제 엑셀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쓰는 거죠. 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일을 했고, 수탁을 하면 하루에 많으면 4집도 했어요. 계량기를 4집 정도까지 놔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딱 이 조건이 좋으면, 이렇게 뭐 주갈로도 금방 차졌고, 주갈로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 선이 좀 짧고 이러면 금방 하고, 뭐 하루에 뭐 기른 데는, 만약에 이 주갈로가 집이 여기인데 주갈로가 여기까지 딱 끝났어요. 그럼 이거 끌고 들어가야 돼요. 계량기 앞에까지. 집 앞에까지는 무조건 끌고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멀면은 이제 한 집도 할 수도 있고 뭐 2집도 할 수도 있고, 그건 틀려요. 이제 그 현장 상황에 따라 진짜 조건이 좋으면 4집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수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도라고요. 공도. 이것도 뜻을 모르겠는데, 야 오늘 공도 터졌어 이러면은, 공도가 이제 물이 샌다는 거예요. 우리 왜 도로 다니다 보면 가끔 바닥에서 물 뿜을 때 있죠. 그냥 도로 한복판에서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거죠. 물이 나온다 그러면 가서 이제 그 물 터진 데를 수리를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쪼개가지고 땅 파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되는 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순서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공도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면, 공도라는 거는 이제 길이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물이 막 계속 흘러서 물이가 이렇게 흥건해요. 이렇게 막 여기서부터 터진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막 흘러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하면 이제 여기 물이 터졌구나. 그러면 이제 수도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요. 이런 맨홀 같은 거 보고 여기 수도가 이쯤 지나갔구나 대충 파악을 하고, 그 터진 곳을 찾기 위해서 그 터진 물이 나오는 쪽부터 이제 딱 쪼개는 거예요. 한 2m, 3m 쪼개요. 쪼개가지고 미니굴삭기가 땅을 팝니다. 네. 여기 이렇게 땅을 막 파요. 땅을 막 파면은 이때 이제 이거를 여기 밸브를 딱 잠그고 파면은 좋죠. 편하죠. 근데 수도 사업소에도 그렇고 이 밸브를 잠궈놓고 파면 되게 좋은데, 여기서 밸브 여기서부터 밸브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이 사이에 다 집집마다 이제 수도를 먹잖아요. 근데 여기 무턱대고 밸브를 잠궜어요. 그럼 집에서 막 머리 감는 사람, 세탁기 돌리는 사람 다 쫓아나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물이 안 나오잖아. 뭐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 다 쳐다보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도라고 해서 이 물 새는 거를 잡을 때는 물이 그냥 질겅질겅 나오는데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가 샜는지 정답도 못 밝히고 긁어버리겠죠? 그러면은 누구 잘잘못도 못 따지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거 다 배관 다 작살 내버리면 우리 잘못으로 잘못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만큼 쪼갰어요. 장비가 뭐 여기 서서 판다. 그러면 양수기 자리를 계속 돌려가면서 파야 돼요. 여기를 계속 일단 수도가 한 1m 정도 묻혔다고 가정하에 한 7, 80 정도 파요. 대충 여기를 막 파. 그럼 물이 일로 모이잖아요. 깊은 쪽으로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여기다 양수기를 넣어. 여기다 양수기를 담가서 물을 딴 데로 빼. 여기 뭐 빗물 바지 있으면 일로 빼. 물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빠지고 있을 때 여기 못 파잖아요. 양수기 때문에. 그럼 옆에를 또 파는 거예요. 쪽파가지고 요꼬 자리를 계속 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물을 뿜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없어요. 물이 아무리 터져도 물을 잡아놓으면, 이 양수기로 물을 한번 잡아놓으면 다른 데 괜찮아요. 그럼 여기를 파. 그럼 땅을 보면서 팔 수 있잖아요. 관이 있나 없나 찾아가면서 파. 그래서 80점보다 한참 더 내려갔어. 뭐가 지정물이 안 나오면, 지정물 나와도 거기서 이제 딱 수도. 그럼 여기보다 깊으면 양수기를 일로 옮겨. 그 다음에 여기 물을 터뜨려. 물기를 하나 내.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여기 물 나던 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물이 나는 게 계속 흘러갈 수 있게끔 단도리를 해. 그럼 여기다 물이 계속 모이게. 그러면 또 여기 물이 이제 일로 흘러내리게 하고 요 물 없는 데를 또 파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간 여기 파고 여기 깊게 팠다가 물길 돌려놓고 여기 팠으면 또 여기로 물길 돌려놓고 여기를 파고, 이런 식으로 양수기 자리를, 욕고 자리를 자꾸 욕고 자리를 마련해주면서 물이 한쪽으로 빠질 수 있게 해놓고 보는 상태에서 파야지, 물이 흥건한데 막 그냥 거길 바가지질 하면은 배관 갔다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박 긁어내면 막 속에 터진 배관이 같이 이렇게 막 빨려 나와.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터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터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인 분석을 우리는 하거든요. 이렇게 잘 파가지고 터진 데를 확인을 시켜줘요. 이게 노후돼서 이게 뭐 완전 관이 주철관인데도 하도 오래돼서 노후돼가지고 이렇게 빵꾸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스도 토질이 안 좋으면 서스도 좀 먹어요. 서스 관도 알루미늄인데도 불구하고 좀 먹어서 터진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밝혀서 사진을 찍어 상수도 사업소에 보내주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을 찾아줘요. 다 찾아서 어디가 어떻게 새는지를 확인을 시켜주고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물 흥건한데 거기를 막 허집어서 이렇게 어차피 고칠 건데 하면서 막 파재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또 이쯤 하고 지금 얼마나 지났지? 하여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관로를 팔 때 땅이 이렇게 있고 장비가 이렇게 서서 작업을 한다. 그때 땅을 이렇게 파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1m 팠어. 쌍수도는 보통 1m 판다겠죠? 쭉 파는데 이 파는 것도
요령이 있죠. 이렇게 팠어요. 뭐 처음에 이제 여기 한 골재층이 좀 있을 거예요. 어떤 도로든 골재층이 있으니까. 골재가 뭐 한 30점 깔렸다고 치자고요. 아스콘 다 걷은 상태라고 치고 30점 깔렸으면 골재층을 싹 걷어가지고 골재를 넣었다 모아놓던지, 아니면 야적을 이 밑에 흙층하고 골재층을 좀 분리를 해줘요. 골재가 좀 아깝잖아요. 골재도 다 사서 넣어야 되니까 좀 분리를 해놓고 골재층을 싹 걷어요. 골재층에는 지작물이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작물은 거의 없어요. 있으면 요거는 불법 지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등선 같은 게 주로 이런데 막 30전도 안 되는데 묻혀있을 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라고 하면 따질 수는 있어요. 이거 불법 아니냐, 30전도 안 되는데 이렇게 묻어놓으면 어떡하냐. 어쨌든 30전 정도는 그냥 골재층 정도는 막 걷어도 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조심히 파야 되는데, 지작물 조사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막 팍팍 파채끼고, 그래도 좀 미심쩍으면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포트듯이 잘 이렇게 해서 파죠. 파는데 여기서 바가지를 넣고 여기서 바가지를 넣고 관로 할 때는 바가지를 이렇게 제끼지 않아요. 잘 제껴서 이렇게 푹 퍼올리지 않아요. 이렇게 했다가 여기 푹 퍼올려봐요. 그러면 지작물 걸리면 이거 그냥 여기 다 걸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관로 작업하는 사람들은, 관로쟁이들은 이렇게 파가지고 바가지를 넣더라도 투붐을 약간 밀면서 바가지를 넣어가지고, 투붐 얘를 밀면서 바가지를,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확 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흙만 당길 정도로 해서 약간 바가지를 앞으로 뺍니다. 이렇게 약간 앞으로 빼서 이렇게 올려요. 왜냐면 이렇게 확 접어서 올리면 그냥 있는 지작물이랑 싹 잡아 당기기 때문에, 푸더라도 약간 이렇게 넣었다가 살짝 뒤로 빼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버리고,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물론 이 포를 떠가지고 한 번에 뜨는데, 만약에 뜨고 싶으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바가지를 확 오다가 위로 올려서 긁어서 올린 다음에 요 골재층까지 오면 그때에서 접어요. 골재층은 접어도 상관없습니다. 골재층에는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다가 골재층에서 이걸 바가지를 접어서 이렇게 흙을 떠요. 왜냐면 이렇게만 하면 흙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접긴 접어야 되는데, 밑에서 접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긁어 오다가 위로 끌고 올라가서 이 골재층 정도에서 이렇게 접어요. 아니면은 여기 흙이 없어서 계속 찾아 내려갔다 그러면, 자기가 찾아 내려간 구간은 없다는 걸 가정하에 이렇게 접어 올려도 되죠. 근데 보통 이 앞에를 찾다 보면은 이렇게 흙이 막 쌓이니까, 요만큼 쪽에 쌓이니까 이렇게 긁어서 요 골재층 정도, 아니면 40전 정도에서 이렇게 확, 이렇게 여기서는 확 말아서 양을 죽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깊은 데서 바가지를 푹 쑤셔 넣으면은 요 지작물 잘못하면 다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관로쟁이들은 항상 바가지를 이렇게 넣더라도 이렇게 앞으로 빼서 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끌어올려서 위에서 이렇게 바가지 접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관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 잡아 당기질 않아요. 관로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해도 불안해서 그냥 혹시, 왜냐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얻어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있으니까 잘 받아당기진 않아요. 어차피 위에서 이렇게 한번 걷나 밑에서 한번 확 잡아당겨서 걷나 한 바가지만 뜨면 되니까, 한 바가지 양은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위에서 이렇게 접어서 올린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 지작물은 예측을, 아무리 이걸 바가지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을 잘해야 돼요. 예측. 이게 한 90%, 80-90% 먹고 들어갑니다. 예측을 잘하는, 이 도로가 있으면 맨홀들이 뭐 사각 맨홀도 있고, 뭐 네모난 맨홀도 있고, 동그란 맨홀들이 막 이렇게 많아요. 뭐 지수 좀 조그만 맨홀도 있고. 그럼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 도시가스 맨홀 뭐 중간 사이즈만한 것도 있고 막 이래. 다 뭐 도시가스, 뭐 통신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관로쟁이들은 다 보여요. 나중에는 여기 통신이 여기 있으면 통신이 뭐 이렇게 몇 가닥 지나갔겠구나. 그리고 뚜껑을 열어봐요. 미심쩍으면 뚜껑 열어봐서 공수 몇 개인가 확인하고, 그리고 뭐 수도도 이제 여기 뭐 박스 같은 게 수도가 일로 가서 이렇게 갔구나, 도시가스 일로 갔구나, 뭐 또 뭐 많죠. 오폐수가 어디로 갔구나. 이거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라인 잡을 때도 이걸 다 피해서 잡고, 그리고 상수도가 이렇게 지나갔으면 집이 여기 있고 여기는 집이 없어요. 그러면 집이 거의 없어. 그러면 이 메인관에서 집 쪽으로만 빠지지 집이 없는 곳으로는 이게 관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 없는 곳 파악해가지고
예측을 90% 하면은 빨리 팔 수가 있어요. 빨리 파고 또 어느 정도 가면 집이 여기 있고 계량기가 위에 붙어 있나 밑에 붙어 있나 보는 거예요. 그럼 계량기 밑에 붙어 있으면 굳이 위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기 직선거리로 짧은 거리로 딴단 말이죠. 그리고 아스팔트가 계량기 쪽에 이렇게 땜빵이 나 있으면 이건 100% 계량기죠. 100% 상수도 딴 거예요. 그럼 일로 관로 톱하기를 한다 그러면 요 부분은 무조건 상수도가 있다고 가정하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포를 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근처 와서 포 뜨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측할 수 없는 데서 나오는 거는 사실 좀 끊어도 덜 미안해. 반장들도 인정을 하거든. 야 여기 없어 그냥 막 파. 근데 빵 터졌어요. 농수로 같은 거 예측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도가 죽은 수도들을 메꾸라이만 쳐놓고 그 압을 안 죽인 수도들이 꽤 나와요. 그런 거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냥 확 잡아 뜯으면 수도가 이쪽에서 하나 나왔는데 옛날 죽은 수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쌀이 나오는 데서 잠궜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수도 안 쓰니까 여기서 메꾸라 치고 말아. 맹판 질러놓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여기 수도 나왔으니까 여긴 없어. 그럼 확 파다가 옛날 수도가 그냥 확 잡아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압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것도 위험한 거죠. 이런 건 예측을 못한 거기 때문에 좀 반장들 우리가 좀 덜 미안한 거예요. 네, 이렇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설명이 된지도 지금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는데 되메우기 같은 거 좀 말씀드릴게요. 되메우기 쭉 관로를 팠어요. 여기가 이렇게 관로를 파고 장비가 이렇게 서 있고 포크레인 바가지 이렇게 있고 그럼 관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일단 모래를 포설해 줍니다. 모래. 주로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바닥에 모래를 까는데 상수도는 바닥에 모래를 잘 깔진 않아요. 까는 데는 요즘엔 모르게 옛날엔 저는 잘 안 깔았어요. 그냥 아예 됐어 위에 모래만 보여지기 시키지 못해서 땅이 그렇게 막 나쁘지 않으면 모래를 만약 돌밭이면 모래를 바닥에 깔아주죠. 왜냐면 그 관이 잘못하면 위에 토합 때문에 찍힐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흙이 괜찮으면 그냥 바닥 모래는 잘 안 깔고 여기서 이제 관에서 한 10전에서 30전 사이 20전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모래를 쫙 포설합니다. 이게 또 단면으로 끊어서 보면 여기가 바퀴 있고 포크레인 있으면 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치고 땅 판 거죠. 여기 지면 그라운드 그리고 여기 이제 땅을 팠어요. 이만큼. 그러면 이제 여기 관이 이렇게 들어있고 모래를 한 20전 정도 덮이게 모래를 쫙 포설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흙을 넣죠. 흙을 요 정도 더 여기도 한 20-30전 골재를 채워야 되니까 골재는 이제 그것도 다 틀려요. 소장마다 골재 몇 전 채워요 물어보고 몇 전 채운다고 하면은 이제 그 높이 놔두고 이제 흙을 채우니까 모래, 흙, 그다음 골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를 쫙 보는 눈치껏 이런 거를 이제 배우셨으니까 수도회사 가면은 모래 갖다 딱 야적해놓은 거 보면 알잖아요. 모래를 갖다 놨는데 여기 모래 깔으라는 거구나. 그럼 모래를 한 바가지 눈치껏 봐가지고 모래 한 바가지 떠가지고 모래 얼마나 붓까요? 그러면 관에서 20전 올려. 그러면 관에서 20전 더 붓고 쫙 깔아서 살짝 면만 싹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컴팩터 같은 걸로 다지려면 다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흙을 넣습니다. 흙을 넣는 게 흙도 이제 조금 다질 거 생각해서 한 30전 놔두라고 하면 한 15전 정도 놔두고 싹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밟든지 누르든지 하면 30전 딱 맞춰지죠.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게 흙을 좀 버놓고 바가지로 누르든 바퀴로 밟기는 어렵겠죠. 30전에는 바가지로 눌러서 이제 30전 쫙 맞춰서 나라시 싹 해놔요. 그럼 얘 관로 할 줄 아는 애구나 이럽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골재는 수북히 담아가지고 타이어로 밟아서 이 정도 딱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골재 티 잡아서 아스콘을 깔겠죠. 네. 수도 하나만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네. 그래서 수도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나면 영상을 한번 제가 편집하려고 돌려보잖아요. 돌려보다 보면 빠진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또 다시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후회가 항상 있는데 뭐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보충하든지 또 우리 유튜브 데스타님들이 조언을 해주시든지 하실 겁니다.
네, 오늘 수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